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모든 시민 재난극복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둘,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 비장애인, 콘택트 장애 공감 주간 성황. 셋, 인천 시민의 집. 넷, 한자어 사랑해 역사 문화 콘텐츠 온라인 전시 관람 서비스. 넷, 복지 현장 기후 위기 대응 인천 지역 복지관 공동 연계 방안 필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모든 시민 대상 1인당 10만 원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멈춘 인천 시민의 일상과 절박한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 말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인천 거소 신고자만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 9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일상회복지원금.kr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 이음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인천 이음 웹 회원가입을 통해서 카드 신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업무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번과 6번 시민은 12월 20일, 2번과 7번은 21일에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재소자 및 현역군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인천 이음카드를 통해 신청 후 바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 및 인천 이음 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남춘 시장은 방역 모범도시 인천에서 일상과 경제 회복의 선도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생경쟁 지원 대책의 일환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2021 온택트 장애공감 주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장애공감 주간은 지난해부터 개발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공감 주간은 나란히 함께하는 우리 사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발원은 장애공감 주간 찬달인 12월 1일 장애예술가들이 선물하는 랜선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를 개최해 대국민적 장애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랜선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는 브릿지온 앙상블, 드리미 예술단, 좌충우돌 밴드, 그랑그랑 밴드 등 4개의 팀이 참가, 소울풀한 보컬과 수준급의 랩 등을 선보였습니다. 비대면 관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유튜브 생중계 공연을 보며
댓글을 통해 열띤 응원과 성원을 보내왔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할 랜선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 소문내기와 시청 인증 이벤트 결과 페이스북 댓글은 712건, 좋아요 2815건, 인스타그램 댓글은 387건, 좋아요 8,751건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인스타그램으로 대국민 수어 챌린지 및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개발원은 장애공감 주간의 슬로건인 우리 사이 함께를 수어로 표현한 인스타그램 AR 필터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챌린지에는 수어 아티스트 지후트리와 노선영 교육문화연구소 소장, 최경숙 개발원장, 농인 유튜버 하계월 등이 참여해 대국민적 챌린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애공감 주간은 12월 10일 마무리됐지만 대국민 AR 수어 챌린지는 12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챌린지 및 이벤트는 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에 AR 필터를 실행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AR 수어 챌린지를 촬영한 영상을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 혹은 피드에 업로드하면 이벤트 참여도 가능합니다. 개발원은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토감 놀이터 AR 컬러링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감 놀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 이벤트 또한 1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개발원 공식 페이스북에서 AR 필터 도안을 다운받아 색칠하고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원은 대중의 장애 감수성 에티켓 실천을 위해 인스타툰 이벤트도 운영했습니다. 총 15명의 인스타툰 작가가 참가, 릴레이 형식으로 장애 감수성 에티켓 상황을 표현한 만화 13개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총 44,000여 개의 좋아요와 413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견 초성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는 장애인 보조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 온택트 장애공감 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홈페이지와 개발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부터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인천 시민의 집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와 문화재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춰 인천 시민의 집의 주요 공간 및 전시 콘텐츠를 PC와 모바일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 관람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이 문화유산 향유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집 온라인 전시 관람 서비스는 360도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해 인천 시민의 집을 3차원으로 제공합니다. 상하 좌우 360도 화각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4K 해상도로 제공돼 실제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한옥 갤러리, 역사 전망대, 재물포 정원 등 주요 지점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비대면 도슨트 서비스가 주목할 만합니다.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해 각 공간 및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음성 안내도 지원합니다. QR코드와 VR 기술을 결합한 역사 퀴즈 미션 운행도 흥미를 끕니다. QR코드를 스캔해 가상전시 관람 서비스로 이동하면 인천 시민의 집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담겨있는 인천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단서 삼아 미션카드에 해당 문화유산의 이름을 채워가며 QR 보물찾기, QR 스캐빈저 헌트 형식의 비대면 차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천 시민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시민의 집에 설치된 키오스크 및 사이니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천 시민의 집에 설치된 키오스크와 사이니지에도 디지털 콘텐츠를 탑재해 현장 관람객을 위한 무인 안내용으로도 활용합니다. 백민숙 시문화유산과장은 인천 시민의 집 온라인 전시 관람 서비스 운영은 가상현실 VR 기술과 인천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인천 특화 역사문화 콘텐츠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복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지역 5개 복지관과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에 나타나는 기후 위기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천 지역 내 20개 복지관이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책연구실 인천의 복지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 중 하나로 연수구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미추홀구 숭이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노년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5월부터 11월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에는 기후변화로 생겨나는 문제를 개별 기관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 20개 복지관이 연계해 공통 주제나 방법으로 대응하면 더욱 파급력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천시 슬로건 환경특별시와 결합해 차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친환경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다리 역할도 가능합니다. 현재 20개 복지관 모두 환경복지, 교육, 운동 등 기후 위기 관련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지원해야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복지관 실무자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개설하고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등 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 모임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캠페인성 사업을 넘어 지역복지운동 차원이나 사례관리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여러 복지정책 중에선 주거복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개 복지관 취약계층 사례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후위기로 생겨난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40%가 각각 기침, 가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와 습하고 곰팡이 확산 등 주거 환경 문제를 1순위로 꼽는 등 주거 형태가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복지관 관계자는 심층조사에서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많은데 여름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습기가 많아 바닥에 소금기가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B복지관 관계자는 반지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 을에 침수되지만 해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위에 직접 새로운 벽지를 덧바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미 곰팡이가 핀 여름 이불이나 바닥은 어찌할 수가 없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복지 실천 사업을 진행하는 4단계 전략도 내놨습니다. 1단계는 실증적인 지역별 기후위기 실태조사를 해 복지관별 실태를 파악합니다. 2단계는 매뉴얼 개발입니다. 기후위기 개념 합의, 다양한 사업 소개, 설명서 자원 목록 등으로 구성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입니다. 다음은 20개 복지관이 함께 성과를 내는 단계고 마지막은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단계입니다. 기후위기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예산 확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에, 4단계는 2024년 이후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2월 16일 오후 남동구 노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사회복지관 현장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발표됩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용길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현장에는 보고서 안에는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의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직하고 일용직을 전진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